02-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저희 이제는요, 부동산 투자 정보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윤상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광명역입니다. 서울의 영등포권인 구로구 금천구와 접해 있으며 안양시와 부천시 그리고 시흥시까지 수도권 서남부권의 교통 허브라 할 수 있는 광명시. KTX 광명역이 생겨나면서 명실상부한 수도권 서남부권의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호재에 힘입어 현재 KTX 광명역 주변은 천지개벽이라는 평가가 들릴 정도로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광명시의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광명시 소화동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깔끔한 외관의 건물이 보이시나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광명시 소화동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준공을 코앞에 둔 신축 주택인 만큼 편리한 외부 옵션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먼저 지상에는 편리한 주차가 가능하도록 넓은 공간을 확보한 자주식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제든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무인 택배함의 모습도 보이는군요. 또 보안문과 디지털 도어락, 그리고 CCTV까지 입주민들의 안전에도 많은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내부는 과연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넓은 거실과 3개의 방으로 구성된 3룸 다세대 주택의 내부 모습입니다. 거실 좌우에 침실방들이 자리해 있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드는 3베이 구조인데요. 주택 안에 보시면 이렇게 창문들이 곳곳에 많아서 환기가 잘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마주치는 창문이 없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과 안방에는 넓게 설계된 욕실도 2개가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2개가 있는데요. 양문형 냉장고, 김치 냉장고를 놓으면 딱일 것 같은데요. 광명 소화동 주택의 다양한 내부 옵션들도 살펴볼까요?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현관에 신발장과 샤시 등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옵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바라본 광명시 소화동 주택의 전망입니다. 완만하면서도 멋들어진 능선을 자랑하는 구름산 조망이 가능한데요. 인근 대로변에는 버스 정류장과 각종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편리한 주거 환경을 자랑하는 광명시 소화동입니다. 수도권 서남부권의 부동산을 찾고 계셨다면 이곳 광명시 소화동의 주택을 주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광명시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저희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은 사실상 생활권이 서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화면을 통해 저희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지역 점수를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 점수입니다. 10점 만점에 입지 점수 8점, 호재 점수 10점, 종합 점수는 9점으로 주셨습니다. 호재 점수가 정말 10점 만점이네요. 예, 맞습니다. 호재가 상당히 많이 무궁무진하고요. 일단적으로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입지적인 자체가 서울권에 상당히 가까울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주변에 다양하게 생기고 있는 생활 인프라 시설이 추가적으로 점점 속속들이 입점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입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8점을 드렸고요. 거기다 개발 호재 상당히 많은 단순한 개발 호재, 교통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일자리 조성 사업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모가 또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편의 시설과 교통이 개선되는 부분들, 거기에다가
일자리, 다양한 대규모 일자리가 발생이 될 만한 개발 호재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개발 호재 점수를 드렸습니다. 10점 중에 10점을 드렸고요. 가격적인 측면,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이 서울시에 굉장히 인접하면서 주변에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평수 대비했을 때 가격 자체가 상당히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점 중에 9점을 드렸습니다. 네, 점수 주신 이유 들어봤습니다. 자, 호재 점수가 만점을 주실 만큼 미래 가치가 탄탄한 지역 중에 하나인 광명시 다세대 주택 정보부터 저희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일단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입니다. 일단적으로 아직까지도 때가 타지 않은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개요 정보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자, 위치 같은 경우에는 경부선 광명 KTX역과 굉장히 상당히 가까울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1호선까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곳이 광명역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역 KTX역 주변으로 해서 많은 개발 호재가 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인프라가 또 구축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용 면적은 69.53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면적 32.91제곱미터입니다. 상당히 넓은 큰 3룸이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총 5층 중에 4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로열층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 3칸이고요. 거실 상당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방 공간, 주부들께서도 상당히 선호할 만한 주방 공간을 가지고 있고 이동 동선을 좀 고려해서 상당히 좀 넓은 주방 공간을 또 창출해 내셨습니다. 욕실 또한 2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다가 다용도실, 이 주부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주방 옆에 빠져 있는 다용도실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준공 같은 경우 2018년도 12월에 준공이 나 있습니다, 지금. 자, 매매가 3억 1,500만 원에 상당히 큰 규모, 전용 면적 69제곱이 넘는 이런 3룸 물건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실입주금은 5,6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저희 소화동의 자세한 입지도 또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명 KTX역 같은 경우나 아니면 광명 KTX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부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도시철도 서울 1호선을 라인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지역 이동성 자체가 상당히 또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지방으로 이동성 자체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매물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변에 광역 교통網자체가 너무나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제2경인 고속도로를 통한 이제 인천공항으로 이동성 상당히 좋고요. 제2경인 고속도로 자체가 성남 안양간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한 마찬가지로 판교 라인과 과천 일대까지도 충분히 이동성 자체가 좋아지는 이런 고속도로망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평택 파주간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평택 라인과 파주와 연결되는 고속도로망을 갖춰져 있지만 이 평택 파주간 고속도로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느냐? 소아IC에 진입이 되는 강남 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됩니다. 자, 이로써 강남과의 접근성도 상당히 빨라지는 광역교통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중심축인 서해안고속도로가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 또는 아래로 이동성 자체가 상당히 또 좋은 교통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주변의 입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역 KTX역 인근에는 상당히 많은 쇼핑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조성이 될 만한 의료 복합단지도 개발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도심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광명역에서 바로 인천공항을 가지 않고 광명역 자체에서 인천공항의 공항의 수속을 밟을 수 있는 절차까지도 마련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좋아지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새물공원 조성 사업까지 이루어지면서 주변에 수변공원에 같이 함께 어우를 수 있는 대규모 녹지 공간이 또 탄생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수세권과 숲세권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기아차 소아리 공장까지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지, 거기에다가 L 쇼핑몰이라든지 대형 생활 쇼핑몰인 아이케아 등등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상당히 또 높은 유동 인구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이를 통한 또 인구 유입까지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지 자체가 너무나도 좋은 생활 편의 시설과 거기에다가 개발 호재와 주변에 의료 복합 단지까지도 조성이 될 만한 대형 쇼핑몰, 의료 복합 클러스터까지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입지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서울로의 이동이 용이한 건 두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지역 간의 이동까지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광명역 위치에 있는 광명 정보를 만나보고 계신데요. 자, 앞서서 호재 설명해 주실 때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실 정도로 호재가 많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호재들이 있기에 그럴까요?
예, 사실 뭐 그 지역적으로 그 경기도권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2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서울과의 접근성, 얼마만큼 인구 유입을 차단할 수가 있고 얼마만큼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업무지와 연결성이 더 좋아지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월판선에 또 개통이 또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지금 개통 예정이고요. 월판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11개 역사가 생기면서 이런 시흥 월곶에서부터 판교까지도 연결되는 이런 라인입니다. 판교의 대규모 업무타운, 지금도 뭐 1판교 제1 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2, 제3까지 테크노밸리까지도 조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판교의 연결성이 좋아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11개 역사가 생기면서 그중에서도 광명역에 정차하는 역이 생긴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월판선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역, 11개의 역사가 모두 다 환승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이동성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접근성 자체가 너무나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광명의 입지가 상당히 또 한 번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속도가 또 얼마나 빠르냐면 기존의 지하철 속도가 최고 속도가 80km였다면 지금 이런 월판선에 개통되는 이런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EMU 250인데요. 시속 같은 경우에는 250km 정도의 최대 속도가 낼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판교와의 접근성이 더욱더 가까워지는 개발 효과를 또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월판선뿐만 아니라 신안산선의 또 개통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신안산선, 안산의 한양대역에서부터 올라오는 또 중앙역을 거쳐서 목감과 그리고 바로 광명에 정차하면서 광명에서부터 시작되는 금천구 일대, 석수 일대라든지 구로 디지털 단지들의 쥐빌리 라인들까지도 연결성이 상당히 좋아지고요. 거기에다가 그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 지금 현재 국제금융의 도시로서 앞으로의 또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여의도 지역 되겠는데요. 여의도의 그 수많은 업무타운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아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공덕이라든지 서울역, 서울의 중심 도심권과의 연결성도 상당히 좋아지는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요. 이 신안산선의 그 가치가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라인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다중 업무타운과의 연결성이 좋아지는 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광명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안산선의 개통을 통해서 앞으로 신안산선과 월판선의 두 개의 복선 전철 라인이 개통이 되면서 동쪽과 그리고 서울 중심 업무지와의 연결성이 상당히 좋아지는 두 가지의 개통 효과를 같이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의료복합센터까지도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는 좀 구성이 되고 있지만 사실 이렇다 할 종합병원, 대형 병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앙대 종합병원이 지금 개원이 될 예정이고요. 규모만 하더라도 655병상, 의료인 상주 인구마저 1,600여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의료복합센터 동인 그 옆에 바로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동이 또 같이 마련이 될 것인데요. 지식산업센터에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약 600여 개 정도의 기업 수가 더 입점이 될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또 종사자만 하더라도 3천여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또 예상이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또한 또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지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상당히 또 큽니다. 주차 공간이 넉넉하도록 지하 4층까지도 규모가 이뤄질 예정이고요. 지상 17층 규모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그리고 상당히 대규모로 이뤄질 것입니다. 상업시설 또한 대략적으로 약 100여 개 정도의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추가적인 주변의 활성화, 그 상업시설의 활성화도 예상해 보면서 일단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또 하나의 의세권이 생긴다는 부분입니다. 매물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병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입지 조건에서 말씀드렸던 세물공원 등들의 이런 수세권과 숲세권의 이런 효과들도 같이 불러올 수 있는 개발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광명 뉴타운의 재개발 이주 수요가 또 발생할 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명 같은 경우에 뉴타운이 조성이 되면서 규모가 뭐 1개, 2개, 3개, 4개도 아닙니다. 총 11개 구역에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인데요. 그 이주 수요만 하더라도 25,396가구 정도의
대규모 이주 수요가 또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16구역은 지금 착공이 이루어져 있고요. 14구역과 15구역 같은 경우에 이주 및 철거 중에 지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뭐 1구역부터 2구역, 4, 5구역 그리고 10구역 9구역부터 12구역까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관리처분 인가와 사업 시행 인가를 지금 보상 절차를 거치면서 앞으로 대규모 이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한 해, 두 해도 아닌 향후 뭐 5년, 6년 정도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부분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세대 주택이든 어떤 뭐 오피스텔이든 간에 주변에 이주 수요를 대규모 받게 된다면 주변에 임차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임차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어떤 게 올라가겠습니까? 전세가가 상승한다면 주변에 매매가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를 불러일으킬 만한 광명 뉴타운 조성과 이주 수요 발생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지금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변에 위치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대상물 조차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소아 쪽 이쪽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축 물건 같은 경우에는 해봐야 2개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이주 수요에 따라서 상당히 그 희소성이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교통이면 교통, 그리고 개발 호재, 거기다가 일자리 타운까지도 조성이 되는 광명시. 한 번쯤은 실거주라든지 투자에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보실 만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교통이 편리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이 몇 배는 또 더 편리해질 거라는 점, 그리고 대형 이주 수요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좀 대단지로 들어오더라고요. 총 11개 동으로 들어오는 다세대 주택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지역 내에서는 상당히 꽤나 엄청난 큰 규모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단적으로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동간거리가 일단적으로 첫 번째 단지인 지금 현재 3개 동으로 지금 선분양 중에 있습니다. 총 최종적으로 11개 동, 총 100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지역에서는 상당히 큰 최대 규모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로얄층으로 전 세대가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엘리베이터는 충분하게 다 모든 엘리베이터는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간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동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드려서 채광이라든지 농도가 높은 이런 채광을 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겠다는 부분들. 거기에다가 기계식 주차가 아닌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시설 너무나도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보안 현관문이라든지 내부에는 시스템 에어컨, 거기에다가 CCTV,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는 국내 브랜드의 최고 등급인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만족도가 높을 만한 실거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투자하시는 분들에서도 상당히 높을 만한, 만족도가 높을 만한 이런 인테리어 자재들을 썼다는 부분이겠고요. 최고급 자재, KCC 창호라든지 주변에 더욱더 중요한 부분은 친환경 자재를 시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도가 높을 만한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네,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이다 보니까 정말 편리하게 잘 지어지는 것 같다. 이런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굉장히 단지가 또 크게 들어오기 때문에 좀 아파트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가격은 좀 어떻게 될까요, 이사님? 네, 가격이 상당히 지금 규모가 69제곱 정도 넘는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수리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 수요, 단독에서든 다가구세든 이주 수요가 좀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큰 평수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매물 가격 상당히 착한 금액이고요. 주변에 지금 3억 중반대도 넘어가는 가격대도 많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 3억 1,500만 원에 상당히 착한 금액이 지금 나와 있고요. 실거주 시에는 1억 6천만 원 정도의 대출 금액이 좀 발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입주금 같은 경우에 1억 5,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시겠고요. 또 전세도 상당히 많이 또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전세 또한 마찬가지로 받고 있습니다. 전세 시에는 지금 전세가 2억 7,900만 원으로 지금 전세가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대출도 충분히 나오게 됩니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2억 2,300만 원, 약 80% 정도의 대출이 또 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입주금 같은 경우에는 1억도 아닌 그 절반인 5,600만 원 정도의 실입주금만 보유하신다면은 이렇게 정말 좋은 매물들에 위치할 수 있는 전세로 입주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